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죠. 세계사로 뉴스 읽기 코너입니다. 오늘도 세만시의 역사 선생님이시죠.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뉴스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선, 대통령 선거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교수님께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역사라기보다도 대통령 선거 날짜가 어떤 날짜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아, 날짜요? 예. 네. 뭐 4년에 한 번 11월에 치러지는 거 아닌가요? 네, 4년에 한 번 11월에 치러지는데 네. 그것이 11월 초에 11월 첫째 주인데 일일이 낀 첫 번째 화요일. 굉장히 복잡하죠, 뭔가. 예컨대 일일이 화요일이면은 네. 그 다음 주에 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목요일이나 목금토에 일일이 끼면은 그 다음 주로 넘어가고 일일이 낀 주일이면 그날 그 주의 첫째 주 화요일에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반드시 월요일이 껴있는 주의 화요일? 그렇습니다. 11월 첫째 주인데 일일이 껴있으면은 첫째 주고 일일이 안 껴있으면 두 번째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독특합니다. 그렇죠. 네. 이 사실은 아마 처음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예.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지가 또 그런 궁금해지네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에 열리게 되었나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네. 근데 1940년대 그 당시에는 미국이 28개 주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시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동시 선거를 하는데 28개 주가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선거 날짜가 언젠가 해서 주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수기를 했죠. 무슨 요일이 좋으냐겠죠.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농업 국가니까 가을 거질 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추수가 끝난 다음엔 11월 달에 하자는 그 의견이 모아졌죠. 11월 초로. 네. 그렇다면 11월 초면 좋은데 무슨 요일에 할 것이냐. 자, 따져봅시다. 일주일에 7개 아닙니까? 네. 월화수목금토일. 네. 예, 1월 화수금토일 7개 날짜가 있는데, 요일이 있는데, 일요일은 뭐, 기독교 국가니까 안식일이니까 안 되고. 교회 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월요일은 이거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안식일 다음에. 아. 거리도 멀고 그런데 허겁지겁 봐야 되고. 네. 푹 쉰 다음에 또 월요일날 선거를 하면 이틀 걸리는 데는 어떡할 거냐. 이제 그래서 월요일은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네. 토요일 날은요, 당시에는 이 장이 서는 날입니다. 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장이 서는 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장에 가서 팔기도 해야 되고 사기도 그렇죠. 해야 되니까. 네. 상설 시장이 없던 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 있는데 금요일은 그 토요일 날 장 보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금요일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화, 수, 목이 남는데요. 네. 목요일은 또 절대 안 됩니다. 아, 왜죠? 왜 그러냐니까 독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일 미운 영국 의회 선거일이 목요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에 하면 영국 따라가는 앵무새 아니냐, 이건 기분 나쁘다, 안 된다 해가지고 목요일을 뺐어요. 그러니까 남는 날짜가 화요일하고 수요일밖에 안 남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은 화요일 날에 선거인단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아,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콕 집어서 영국인들의 의회 선거일인 목요일은 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그만큼 영국이 밉고 또 식민지 시절에 대한 앙금이나 분노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정한 거겠죠. 기억들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영국에 대한 반발심이 큰 건가요? 그러니까 독립전쟁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에 대한 반발심이 큰 게 그러니까 독립파들은 계속 남아 있었고, 근데 영국을 지지하는 왕당파들은 대거 카나다로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이 반영 사람들이니까 영국에 대한 감정이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화요일로 정해진 과정까지는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11월에 첫 화요일이 대선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하나가 더 조건이 있었잖아요. 화요일이 1일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일이 껴있는 그 주어야 되는 것이. 네. 만약에
그 1일에 이 선거를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행정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으니까 뭐 입법부, 사법부니 그런 것이 다 완성 안 되지 않았겠어요? 네. 특히 사법부 같은 것이 재판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순회 판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법정이 없으니까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범죄자에 대한 그 심판을 내리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트가 열리는 날이 매달 순회 판사가 오는 날이 매달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일이 만약에 화요일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1일이 화요일이면 안 되고, 예. 그리고 화요일 앞에 꼭 월요일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예. 네, 그런 데서 오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1844년부터, 네. 완전히 확정이 돼가지고, 1844년에 이제 화요일, 선거인단 선거, 수요일 날은 대통령 선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 28년 뒤인 1872년부터 하원 선거도 같은 날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1914년부터는 상원 선거도 같은 날 하게 돼가지고 매달 1일이 낀 첫 번째 화요일 날은 미국의 모든 선거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로부터 네. 그래서 175년이 넘게 그 전통이 네.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날짜의 역사.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미국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역사를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 네.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랑은 달리 한 번에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한 번 연임 가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인데, 네. 미국은 4년 연임제입니다. 근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때까지는요, 미국 헌법에 8년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8년을 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조지 워싱턴인데, 네. 조지 워싱턴이 8년을 한 다음에 관둔 다음부터는 암묵적으로 8년을 넘기지 않은 것이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 워싱턴이 왜 8년을 하고 관뒀느냐? 대통령이 됐을 때 조지 워싱턴이요. 네. 그때 전국 연방정부의 관리가 300명 정도였거든요. 네. 굉장히 작았죠. 근데 네. 워싱턴이 하는 게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행정부 월급 구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지쳤을 거 아니에요. 네. 손 벌리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해서 8년을 했는데 8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해달라니까 내가 왜 그걸 하냐. 말도 안 되는 관리가 있는데 난 집에 가면은 수백 명의 노예와 넓은 토지가 있는데 내가 편하게 살지 왜 여기서 고생하냐고 8년하고 집어치웠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쭉 암묵적으로 8년 이상을 안 했죠. 그렇지만 헌법상으로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대통령의 임기가 8년을 넘기지 않는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전통처럼 지켜오다가 네. 헌법엔 그러면 언제 명시를 하게 된 건가요? 그게 이제 1932년 대선에서요.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8년 대통령을 했죠. 1940년입니다. 그게 다시 재선이.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차 대전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고 뭐 프랑스가 점령되고 그러니까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전시회는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론을 들어가지고 3선에 도전했습니다. 헌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는. 네.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났었죠. 이거 그 3선 제발 관두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루즈벨트가 이 관철을 해가 이게 권력력이 많은 사람에서 끝까지 관철을 3선을 했죠. 네. 3선을 해서 12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4년입니다, 그게. 2차 대전 막바지예요. 이제 지금 전쟁이 끝날 날이 눈 코앞인데 지금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느냐 해가지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4선에 도전을 했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4선까지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엔 1945년 4월에 서거를 했죠. 그때 어쨌든 4선을 한 대통령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이게 이런 전통이 세워지면 영구집권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법석을 떨다가 결국은 1951년에 수정헌법 22조에 이 절대로 이게 2번 이상을 할 수 없다고 8년으로 확실히 못 박은 거죠. 그래서 3선은 금지고 연임은 가능하다. 예. 그런 헌법이 생긴 겁니다. 뭐 연임도 그렇지만 미국 대선에서 또 다른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특한 방식이 바로
그 주 투표를 이기면 선거인단을 독차지하게 되는 승자 독식제라는 게 있습니다. 승자 독식제라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서너 번이나 전국 득표수 합계가 많은데 선거인단 수가 적어서 진 경우가 많거든요. 힐러리도 그렇고 엘고와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힐러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2016년 대선 당시에 졌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캘리포니아 등등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데 30몇 명 참. 그래서 이게 선거 독식이면 어떻게 나머지 그 뽑히지 않은 사람들의 의견은 묵살되는 게 아니냐. 한 표라도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를 들었을 때 39명이라고 할 때 거기 한 표라도 적으면은 아예 선거인단이 제로예요. 네. 한 표라도 많으면 선거인단을 전부 차지하는 겁니다. 이걸 부조리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미국의 한 주는 한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라니까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 3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고 선거인단 수가 전부가 그쪽에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합리적이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 한 나라 50개 나라가 모여서 다시 대통령을 뽑는 거죠. 주투표를 이기면 선거인단을 독차지하게 되는 이 승자 독식제가 처음 생긴 거는 언젠가요? 그것이 처음부터 그랬죠. 네, 캘리포니아가 55명이고요. 네. 선거인단 총수가 538명인데 여기서 이제 선거인단 수가 서에서 하나라도 많으면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후에 그런 제도가 쭉 이어져 온 거네요. 완 승자 독식 제도라는 것이 그만큼 미국의 각주의 독립성이 강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언젠가요? 그건 대개 1월 달에 하죠. 아, 네. 독특한 취임식 문화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 문화라기보다도 일단 대선이 이제 11월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11월, 12월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선거 인수준비위원회가 또 인수준비를 한 다음에 1월 중순쯤이나 2월 초에 이건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정식 취임식을 하는 거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서약을 하죠.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또 재선을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 이야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선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